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장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았죠. 오늘도 뭐 꾸준하게 최근 들어가고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이 거의 좀 압도를 했고요. 하락 종목보다 압도를 했고 코스피 2,900포인트를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어요. 한 786포인트.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쪽 종목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합쳐갖고 한 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한 3,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6천억 정도 매도를 치는 그런 좀 하루였네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약보합권이고 오늘 이제 그 뭐냐 이제 미국의 이제 또 CPI 일정이라든지 금리 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관망세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아무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각자의 또 갈 길을 또 가고 있고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제 과연 매도를 쳐야 될까? 여전히 이 주포들이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매도할 생각이 일단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저도 거기에 따라 갖고 좀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기 전에 자 제가 하나 홍보를 하자면 저희 이제 SM경제연구소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을 뭐 매일마다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꾸준하게 좀 수익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항상 뭐 수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손실도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소액으로 좀 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랑 수젠테 텔레그램 상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 여기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 갖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요 여기 해당 링크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자 지금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놓고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51,100원 시간 외 가격으로 5만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굉장히 추세 좋게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여기서 끝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이 월봉상으로도 지금 적산병 형태의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월봉도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길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요번에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아줄 것인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이라든지 공매도 현황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매크로한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적 환해지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갖고 이 환율이 굉장히 좀 한 1,35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373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환율이 오름으로써 이런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이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 들어갖고 원 달러 환율이 급락세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자마자 이런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적으로 환해지 중단 요건이 충족되었다면서 달러를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으로 안정될 때에는 이제 달러 매도를 이제 중단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중단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그 구간이 136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렇게 환해지 중단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환해지 중단을 이제 선포를 했고,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상승 압력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중단하면 이 해외 투자를 위한 이런 달러 매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수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원자재를 좀 수입해서 쓰는 이런 그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제 요즘 이런 환율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지금 800억 모집에 지금 1420억 수요를 보였다라는 것. 사실 트리플 B 플러스급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채인데 거의 이제 A 마이너스급으로 지금 금리를 인정을 받았다. 굉장히 이거는 뭐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도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자금들을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유동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호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베트남 발전 자회사 이걸 또 매각을 현재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돈 안 되는 이 사업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고 돈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뭐 차세대 원전이라 뭐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수주가 나올 건데,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좀 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산 비나가 이제 매각을 뭐 하게 되면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이런 자금들이 생기는 거고, 이걸 갖다가 또 투자에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놔야지 유상증자를 안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막 주주 매중 유상증자를 때린다? 저는 안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뭐 고점에서 유상증자 때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안 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베트남 쪽 9천억 원 가스 복합 발전소 또 수주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요것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공사 수주 해갖고 계약 금액이 9,639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최근에 어떤 매출액의 한 5.94%. 계약 상대는 비에트남 내셔널 인더스트리 에너지 그룹 PVN. 그리고 판매 공급 지역 베트남. 기간을 잘 봐야 되는데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5, 6, 7, 8, 한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3년 반 정도로 거의 한 1조 정도 나온 거니까 굉장히 수주를 잘 했죠. 수주일자 6월 6일로 되어 있고, 대금 지급 조건은 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분할로 뭐 지급이 될 계약금 정도 넣고 분할로 이제 그 어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분할로 이제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한 번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가스터빈 수요 호조, 글로벌 3사 공급량 수요 못 맞추어, 두산 에너빌리티 납기 기한 축소 장점, 2026년 수요 예상 더 빨라질 듯.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중부 발전이랑 5,800억 정도 가스터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조가 넘었죠, 수주가 가스터빈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수주가 많이 일어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한 뭐 지금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터빈에 대한 뭐 수요도 수요이지만 가스터빈을 하나 납품을 하면 여기에 따른 뭐가 생기냐면 장기 유지 보수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사업도 굉장히 커요. 앞으로. 그래서 공급 이후에도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유지 보수권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노다지예요. 가스터빈.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가스터빈의 어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세계에서 거의 5번째죠. 5번째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부품만 해도 막 1만 개가 넘는데 이 한 회사가 온전히 이 조립을 해야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AI 관련해 갖고 그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발전용 가스터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 센터, 북미의 어떤 데이터 센터들하고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2028년까지 해갖고 최소 한 10기 이상의 어떤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내년부터 수주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터빈 이쪽도 노다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는 뭐 요 정도로 이제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이제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구간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게 여전히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뭐 투신 쪽이라든지 뭐 연기금, 뭐 절대적인 물량이 있어서 여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고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 JP 모간이랑 모간 서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양들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골드만 쪽에서는 뭐 40만 주 정도 최근 들어가고 매도를 쳤지만 얘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물량들이 또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모간 서울이 어떻게 보면 뭐 1등 슈퍼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골드만입니다. 그 다음 거의 둘 다 뭐 비스무리하게 들고 있어요. 그 다음이 CL, 그 다음에 UBS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JP 모간 5등 요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1등 주포 모간 서울 2등이 골드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골드만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이놈들이 물량들을 크게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딱히 매도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제 언제쯤 한번 쉬어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이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제 음봉을 개미 털기식의 이런 음봉이 중간중간에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그 상승 시즌에서 좀 우리가 좀 잘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전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서 1파, 2파, 지금 3파, 가장 강한 3파가 나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4파 조정이 이제 언제쯤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여전히 그 5일선을 따라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 뭐 사실 이탈하고 나서 11선까지도 21선까지도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추세 좋게 잘 올라가고 있고 3파의 어떤 연장 저는 한 6만 원까지는 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수급이랑 같이 보고 그리고 지금 RSI 지표상으로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82%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든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돈의 힘으로 이 주포들이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고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긴장을 하고 잘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55,000원에서 한 6만 원대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요번 주랑 다음 주에 한번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전히 뭐 저는 이제 더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가총액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4등이었는데 12등으로 올라왔고 지금 셀트리온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위협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32조 정도 되고 충분히 저는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되는 시점 그때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2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그룹으로 봤을 때는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충분히 40조가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